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월급이 얼마만 더 오르면, 이 집으로 이사만 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막상 그걸 이루고 나면 그 기쁨은 정말 잠깐이고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마치 그 행복이라는 신기로를 쫓는 것처럼요.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쫓으면서도 늘 공허함을 느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을 들고 철학자 쇼펜하워를 찾아가 보려고 해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쇼펜하워가 말하는 인생과 행복의 진실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해요. 왜 인생이 끝없는 욕망과 고통의 순환처럼 느껴지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고요. 그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고 더 평온하게 만들 힌트를 얻어가는 거죠. 네,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쇼펜하워 하면 비관주의자라는 딱지부터 떠올리시는데요. 저는 그를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픈 곳을 제대로 봐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본 거죠. 그의 철학은 사실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인간은 원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원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뼈아픈 말이네요. 사실 자료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가 딱 그 이야기더라고요. 연봉 3천만 원을 받던 젊은 직장인이 있었잖아요. 4천만 원만 되면 숨통이 틀 텐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4천이 되니까 5천 버는 동료가 보이고 5천이 되니 7천 버는 친구가 보이고 결국 1억을 벌게 되어도 더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본질이에요. 그는 욕망을 채우려 할수록 부피가 더 커지는 괴물에 비유했어요. 마치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잖아요. 20대에 월 500만 원만 벌면 소원이 없겠다던 사업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50대에 연 매출 100억 원의 회사를 잃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경쟁사는 500억인데 였다는 거요.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완벽한 예시죠. 그러게요. 정말 끝이 없는 경주네요.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이 경주를 멈출 방법이 있다고 말하나요? 단순히 욕심을 버려라 같은 뻔한 조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그는 해결책으로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는 대신에 아예 경주 트랙에서 내려오라고 말해요. 무언가를 더 얻어서 삶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대신 시선을 돌려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가지지 못한 것 말고 가진 것에 집중하면 삶이 온통 감사함으로 가득 찬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는 늘 이건 잊고 살아요. 알겠습니다. 욕망을 쫓는 게 함정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우리가 보통 행복을 무언가 대단한 걸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큰 성공이나 특별한 경험 같은 거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본다고요. 마치 우리가 행복의 주소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바로 그 지점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는 말하죠. 행복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황홀하고 짜릿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행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고작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니. 그럼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나 환희는 다 뭔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기쁨의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죠.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지독한 치통으로 잠도 못 자다가 치과 치료를 받고 통증이 싹 사라졌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끼죠. 우리는 그걸 행복하다고 말하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새로운 무언가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저 치통이 하는 고통이 사라졌을 뿐 내 상태는 아프기 전으로 돌아간 것뿐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 상태로 돌아온 걸 플러스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군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췌장암 오진 사례는 더 극적이죠. 한 중년 남성이 췌장암일지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2주 동안 죽음의 공포에 떨었어요. 온갖 후회와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최종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그가 느꼈을 엄청난 행복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기분은 결국 어디서 왔을까요? 죽음의 공포라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난 것뿐이었어요. 그의 삶은 2주 전과 똑같아졌을 뿐인데도요. 와, 그 사례를 들으니 확 와닿네요. 5년간의 노력 끝에 아이를 가진 불임 여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쁨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겠지만 곧이어 입덧, 요통, 출산의 고통, 그리고 끝없는 육아라는 새로운 고통의 파도가 밀려왔다는 이야기. 결국 행복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고통이 우리 삶의 기본 배경음악 같은 거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삶을 거대한 시계추에 비유했어요. 시계추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라고요. 무언가를 원할 때는 결핍이라는 고통을 느끼고 그걸 막상 얻고 나면 금방 익숙해져서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조언은 명확해요. 뜬구름 같은 행복을 쫓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덜 괴로우면 성공한 것이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철학을 요약해줘요. 인생은 덜 괴로우면 성공한 것이다. 이 말이 인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수동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냥 고통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요. 물론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가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잊죠. 자료에 나온 사업가 이야기, 정말 남이 렵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성공을 위해 하루 4시간만 자고 끼니는 컵라면으로 때우고 운동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분. 결국 40대 중반에 당뇨, 고혈압, 허리 디스크로 왔고 50세에는 심장에 문제까지 생겼잖아요. 그가 했던 후회가 정말 잊히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테니 제발 30대의 건강한 몸으로만 돌려달라. 결국 건강을 잃으니까 수백억 자산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운동화 한 켤레가 약 한 상자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몸보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잖아요. 끝없는 생각과 걱정의 고리에 갇혀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에서는 이때 5분만이라도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보라고 조언해요.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노년에 우리에게 남는 건 아주 단순해요. 건강한 몸과 마음, 나를 지킬 최소한의 돈, 마음 터놓을 친구 1명, 그리고 충분한 잠. 이 4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건강이 단연으뜸이고요. 건강,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건강 다음으로 나오는 조언은 정말 의외였어요. 혼자 설 줄 알아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 아니, 보통 우리는 외로움은 나쁜 거고 어떻게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예찬했다고요? 이건 좀 반직관적인데요. 반직관적이죠. 그래서 더 깊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은 사람은 군중 속에서는 늘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한 나 자신이 되기 어려워요.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조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죠. 자료에 나오는 인싸였던 30대 여성 사례가 딱 그렸어요. 주말마다 약속을 꽉 채우면서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은 만날 때마다 능력 있고 행복하고 잘 사는 쪽 연기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혼자 돌아오면 더 큰 공허함에 시달렸고요. 아, 그게 진짜 외로움이라는 거군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은 고립된 상태. 그녀가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운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 자발적 고립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만남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현명한 선택인 셈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냉정한 말을 남겼어요.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와, 정말 냉정한 말이네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정한 친구와 슬픔을 나눌 때 위로받는 경험도 분명히 있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긍정적인 관계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본 건 아닐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쇼펜하우어가 모든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다만 그는 질적으로 낮은 수많은 관계보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핵심은 균형인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그 시간에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이게 바로 다음 조언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비교를 멈춰야 평온이 온다. 그런데 비교하지 말라는 조언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특히 요즘처럼 SNS로 다른 사람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24시간 들여다보는 세상에서는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조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비교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도둑이에요. 자료 속 작은 카페 사장님 이야기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월 300만 원 수입에도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던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학 동창회에 한번 다녀온 뒤로 모든 게 무너졌죠. 네,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가 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결국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대출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파산까지 했죠. 월 3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라는 그의 후회가 정말 마음 아팠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의 불행은 환경이 바뀌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어요. 바뀐 건 오직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뿐이었죠.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해석하는 개인의 성격이 좌우한다고 말했어요. 똑같은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풍족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결핍을 느끼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비교하는 습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습관이에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온전한 나만의 색깔로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건강, 관계, 비교처럼 우리 삶의 고통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나중에 여행 가야지.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나중이라는 패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는 오늘을 살아라. 내일은 환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더 나아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믿음은 삶이 준비한 가장 잔혹한 거짓말이라는 말까지 했죠. 아주 냉정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실에 가까워요. 우리는 늘 현재를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쯤으로 여기며 희생하잖아요.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미래가 온다 해도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하죠. 자료에 나온 75세 말기아 환자의 후회가 바로 그 이야기였죠. 평생을 나중에라는 말로 모든 걸 미뤄왔던 분. 20대에는 돈 벌면 여행 가야지, 30대에는 애들 키우고 기터 배워야지, 40대에는 은퇴하고 소설 써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그는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오늘들의 합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는 절실하게 조언해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당신은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가장 소중하고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돼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조건인 셈이죠. 죽음을 생각하니 오늘 하루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지금까지 고통, 욕망, 현실 직시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마지막은 놀랍게도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행복은 노력이다. 맞아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단순한 비관주의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체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은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죠. 그럼 행복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봤나요? 그는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할 일이 있어야 해요. 그게 직업이든 취미든 봉사든 우리를 몰두하게 만드는 일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줘요. 둘째,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해요. 자식이든 반려동물이든 연인이든 혹은 자기 자신이든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죠. 그리고 셋째, 품을 희망이 있어야 해요.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그게 우리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놔요. 시련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근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들어올리기 힘든 역기를 준다는 말처럼요.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 시련이 찾아온다는 역설이죠. 큰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기 직전에 물이 뒤로 한번 쫙 빠지는 것처럼 때로는 인생에서 큰 도약 직전에 가장 큰 혼란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 그 자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죠. 와, 정말 그렇네요. 욕망의 덫에서 시작해서 고통의 본질을 거쳐 마지막에는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희망까지.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 정말 깊은 여행을 한 기분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첫째, 욕망은 채울 수 없는 덫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둘째, 거창한 행복 대신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목표로 삼는 거죠. 셋째, 그 모든 것의 기초는 건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넷째,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보다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는 고독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다섯째,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비교의 잣대를 버려야 하고요. 여섯째, 나중이 아닌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평온과 행복은 결국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이건 세상을 어둡게 보는 비관론이 절대 아니네요. 오히려 뜬구름 잡는 환상에서 깨어나 삶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함으로써 진짜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는 아주 용감하고 현실적인 접근법 같아요.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나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오늘의 내 건강, 내 마음가짐, 내 행동에 집중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쇼펜하우어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안다면 당신이 늘 나중에라고 미뤄뒀던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으로 바꾸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로 시작하지 못하게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